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영구공방 사람의 이운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발의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포럼은 광진 포럼과 그다음에 광산의 부설연구소 영구공방 사람이 함께 준비를 했고요. 사회적 경제에서 잠깐만요.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연대 경제로 진화 발전을 제안을 하고 이를 수기하는 첫 공론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준비의 과정까지 담은 우리 영구공방 사람의 신동주 소장님의 인사말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광산의시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연대 경제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론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공방 사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사회연대 경제가 무엇인지 국제적 동향은 어떻게 논의해왔습니다. 원래 작년 11월에 포럼을 열려고 했었는데 더 긴급한 의제들이 있어 오늘에서야 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보다 저희가 더 늦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광산넷은 기존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연대와 호혜의 정신으로 그 기간을 이겨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3년은 비록 사업이 축소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광산넷을 유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유통분과는 네이버 스토어를 열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회원사 물품들을 더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구성원들의 후원과 봉사로 체육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준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기업의 대표였다는 점과 금전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밤새 회의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준비한 점을 보았을 때 저는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분과와 연구공방 사람이 합작해서 광드라곤 아카데미라는 사회연대 경제를 전 지역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강의안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지역 주민과 구성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광산의 북살롱이라는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광산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호혜성이 없었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이 호혜성을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역 주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호혜성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극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평범한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로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광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공론장은 사회연대 경제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연대 경제의 실천적 모델을 처음으로 지역 주민분들께 오픈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포럼의 출발점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 그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광진 청년회의 이찬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광진 시민사회 연석회의 마주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광진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김소연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담쟁이 협동조합 유미선 대표님 오셨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네. 나이트라이프 박인선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행너머 협동조합 오봉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조영경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 ING 어정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진 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진 시민사회 연석회의 조상훈 고문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신혜정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비 프로젝트 방호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외에도 지금 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네, 지역 내외에서 네, 여러분들이 오셔주셨고요. 아무튼 이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두 분의 발제를 25분씩 각각, 그래서 50분 정도 해서 두 분의 발제를 들은 후에 세 분의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강내영 연구공방사람 수석연구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발표는 전 미나리 협동조합 대표님이시자 현재는 연구공방사람의 선임연구원이신 김연희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연대 경제의 개념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 우리 사회적 경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실천 방향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사회연대의 경제인가? 보통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뭐 성장률, GDP, 뭐 실적들 이런 숫자를 떠올리죠.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제는 성장을 했지만 저희들의 삶은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불평등의 구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이 한 사회 현상으로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었다는 문제가 있고, 또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되고 전 세계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그런 균형에 필요한 어떤 기점에 와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역 쇠퇴와 맞물려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의 경제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 순환 경제, 지역 순환 경제 모델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기구들도 대부분 이제 사회연대 경제를 주목하고 있고, 그것이 한 정책이나 국가나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 의식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출발은 19세기의 그 산업화 시기에 그 자본주의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그 시점에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이나 상호조합, 공제조합 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존과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위한 자구체계 하나의 대응 방법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 유럽으로 중심으로 제도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 가치는 아시는 바처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소유보다는 공동의 필요, 충족을 우선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어떠했느냐?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제도화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 법적 기반을 통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질적 성장 그리고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그런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축인 연대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대 경제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형태나 시스템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법적 지위보다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가를 주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협력의 기반의 경제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은 단순한 이윤의 추구를 넘어서는 신뢰를 만들고 협력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연대 경제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경제활동을 통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 기반한 경제순환 모델을 구축하려 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회연대 경제란 과연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플러스 연대 경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연대 경제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제도화된 조직 형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 경제는 관계와 협력 중심의 경제 활동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추구하는 바가 제도적 안정성을 갖고 또 관계 중심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 형태보다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두 가지가 가지는 한계와 또 추구하는 바를 잘 결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조직,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살아있는 연대, 실질적인 관계와 협력의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조직은 사회적 경제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연대는 연대 경제가 추구하는 그런 바인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조직과 살아있는 연대, 이것이 바로 사회연대 경제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의 핵심은 관계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연대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유엔은 이미 2023년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연대 경제를 공식 결의했습니다. 또 ILO와 또 OECD에서도 사회연대 경제가 다양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 대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회연대 경제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아주 좋은 대안이라서입니다. 지금의 사회 문제는 하나의 정책이나 또 정부의 어떤 기조 하나 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연대 경제는 소득 창출, 부의 재분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또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 기회 확대, 그것을 통한 빈곤 감소,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고, 지역 소멸 방지에 대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연대 경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관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사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또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이제 4가지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공동체 부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국 사회적 경제는 2000년 이후에 양적으로는 성장을 해서 팽배했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서 연대가 약해지는 한계를 보여왔죠. 이 공동체부 형성은 지역 내의 자원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자원과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 그래서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지역 전체 경제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의 예를 들어서 지역 앵커 기관을 활용하는, 그리고 진보적 조달 정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지역의 대학이나 병원이나 정부의 어떤 기관들이 있을 때 그 지역 내에 구매력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그 구매력을 지역 내의 사회연대 경제조직으로 연결지어서 그 구매력을 가지고 자원을 그 지역 내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진보적 조달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국의 프레스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공공기관의 지역 내 구매 전환을 통해서 그 자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함을 통해서 지역 내의 공동체의 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회적 금융과 지역의 사회적 금융과 관계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을 떼어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적합한 금융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지금 사회적 금융 자체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연대 경제가 중시하는 관계제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고 판단하는데, 금융에서 판단하는데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은 얼마를 벌었는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뭐 수입과 지출과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관계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연대 경제의 개념에서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 경제가 중시하는 관계 중심의 개념, 관계제라는 그런 개념이 이 사회적 금융을 판단하는데, 가치를 판단하는데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의 신뢰 자본 증가를 핵심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관계제 중심의 평가가 첨부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역 화폐가 지역의 공공 서비스와 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지역 화폐가, 사람들이 지역 화폐가 좋다는 건 알지만 보통 지역 화폐 그러면 별로 쓸데가 없어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소비 촉진 도구로만 우리가 지역 화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것을 지역 내에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결합을 시키면 돌봄, 에너지, 주거 이런 등 필수 그 공공 서비스와 지역 화폐를 연계하면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지역 화폐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공공 서비스와 연결을 시키면 지역 내의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또 공공 서비스의 지역 내의 순환이 더 촉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 공헌 활동에 대한 참여 보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상 수단으로 지역 화폐 활용이 좋겠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돌봄 활동, 환경보호 등 이런 사회 가치나 지역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참여 보상 시스템, 그것이 지역 화폐로 연결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순환 모델이 완성이 되겠죠. 생산, 소비, 재투자라는 그 지역 내의 순환 구조가 구축이 될 것이고, 또 지역 자원이 외부 유출이 안 되고 지역 내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역 경제의 자립성, 또 회복력 강화, 결국은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본소득과 더불어 참여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이 참여소득의 개념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멤버십이라서 주는 기본소득과는 좀 다르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사회 참여를 경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당신의 참여는 가치 있다. 라는 이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그 지역 공동체나 지역의 사회적 자본에 기여하는 바를 그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 체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참여 소득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또는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결사체로서 자발적인 그리고 호혜성이 가미된 그런 인정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유용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하나의 사회 계약으로서 그래서 시민이 수혜자로서 그런 수동적인 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국가와 시민 간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호혜적 관계가 구축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그 결과를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참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보상이 균형을 맞추게 되고 공동체 회복과 시민 주체성 강화에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 연대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중추적인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연대 경제는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이렇게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회 계약의 하나의 제안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사회연대 경제는 대안적 경제 모델이기는 하지만 경제 성장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재정의로서 개인의 이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하나의 실천 전략으로서 우리가 지역 기반의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사회연대 경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시민 참여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런 사회연대 경제의 핵심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사회 문제나 뭐 청년 문제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공동체 전체가 바라다 봐야 되는 그래서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네트워킹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제에 대한 연구나 이런 중심의 평가를 하는 그런 이런 관계제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체계 그런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그동안의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 연대 경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아주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해서 저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나 또 우리 삶에 스스로 우리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 지역화폐, 참여소득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회연대 경제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역할과 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발대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더 실천적이고 혁신적인 이야기들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지역의 그 네트워크 그 역량 지금 다양한 시민사회나 또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나 그 외에 여러 지역에 계시는 시민단체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함께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광진의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 사회연대경제가 왜 지금 필요한지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잘 짚어주시고 또 거기서 나아가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든지 참여소득 등 패러다임적 전환의 그런 실천 방향을 지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광산의 사회연대경제 확대 모델을 주제로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박용수 이사장님의 이사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발제가 이론이라든가 개념이라면 저는 그러면 그런 개념을 받아서 실제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도 있는데 한글 파일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글 파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배경 및 필요성 중에 제가 칼 폴라니하고 하버마스의 얘기를 좀 어렵게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활성화돼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추해 보건대 실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사회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실제 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의 사례이겠죠. 그렇게 경제가 사회나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에 복무하지 못하는 이 경제가 사회로부터 분리돼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문제를 지적한 학자가 칼 폴라니입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는 사회 관계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실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인류의 역사에 200년밖에 시간이 안 되고 나머지 그 이전은 칼 폴라니가 얘기한 실제 경제가 사회에 복무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버마스의 얘기인데요. 하버마스는 자본과 권력, 화폐로 인한 권력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 세계까지 지배하면서 상당히 삶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세계의 피폐함,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경제와 권력이 우리 생활 세계까지 이제 장악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합리적으로 해서 공론장을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는 칼 폴라니의 경제가 다시 사회에 복무하는,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사회와 하나가 되는 그 하나의 부분이고, 우리 생활 세계의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가 사회연대 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받아서 우리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도 이제까지 활동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 13페이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자료를 좀 보시고 앞에 PPT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광사넷 안에서도 공론을 하고 있고요. 공론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시민사회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정하는 부분이고, 확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구상의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토론자들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또 지역의 시민사회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조정하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안도 구상에 가까운 제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흐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저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호혜 중심의 품앗이 경제로의 전환을 하자. 그래서 경제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품앗이로의 호혜 경제로 저희가 가보자라는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하버마스의 말씀에 따라서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조직해보자. 이미 지역사회에는 거버넌스 조직들이 있습니다. 연속회의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사회 연대 경제를 함께 가보자. 이런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토대가 되는 사람의 성장과 관계 생태계를 구축해보자. 그래서 경제가 더 이상 사회관계를 떠나서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생태계를 잘 구축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 광산넷의 명칭은 광진 사회연대 경제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광산넷의 이제까지 비전은 함께 사는 경제 공동체였는데 이 부분을 함께 사는 경제 공동체와 대한사회 구축이라는 뒤에 대한사회 영역까지도 같이 활동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향을 위해서 5대 전략과 16개의 세부 계획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5대 전략과 16개의 세부 계약은 구상 단계이고 이 부분에 지역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와 여러 연대단체들의 말씀을 따라서 수정 보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 관련된 사업은 호혜와 연대 가치를 동의하고 참여하는 시민 1만 명을 확보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광산넷은 사회적 경제 기업만 회원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5개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개인은 저희가 회원으로 받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고 그 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조금 멀어지는 것을 저희가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이기보다는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1만 명의 시민 회원이 같이 참여해서 서로 협력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저희의 회원에 시민 1만 명을 좀 확보해보자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이 시민 1만 명이 필요로 하는 생산자를 인큐베이팅 해보자. 이 1만 명 중에는 본인이 소비자로서의 필요도 있겠지만 내가 좀 생산해서 집에서 소소하게 만든 것들을 판매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만 명의 시민이 소비자로서 또는 생산자로서 서로 호혜 속에서 상호거래를 좀 해보자. 그래서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인큐베이팅을 좀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1만 명 또는 우리 지역 마을 안에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매칭해 보자 라는 게 두 번째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계획은 그런 가운데 특히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건강이라든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만 명 시민을 위한 먹거리와 관련된 원료 공급이라든가 생산, 유통, 소비의 순환 체계를 구성해 보자라는 제안이고요. 원료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 광산넷이
지방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직거래 상품을 거래하고 있어서 공동구매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동구매라는 원자재 수급에 그치지 않고 그 구매한 원자재를 저희 안에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가공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를 구성해 보자라는 게 세 번째 사업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래도 광진구의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가 전체 60%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돌봄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광진 사회연대 경제에서 같이 돌봐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광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내과와 협력해서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자라는 제안이고요. 25년도에 의료사회협 추진위가 구성됐고 26년에 추진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안에는 의료사협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 돌봄, 상호 돌봄 체계를 좀 이루고, 그 의료사협의 조합원들 상호 간에 서로 돌봄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라는 게 네 번째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계획은 도시 지역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신안의 사례처럼 실제 어떤 큰 나대지를 태양광으로 하진 못하지만 우리 도시에 있는 옥상들을 연결하고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역에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자립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안에 태양광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입, 회원사 영입이나 우리 지역사회에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연대해서 지역의 에너지 사업부를 마련하고 그 에너지 사업부를 통해서 지붕마다 태양광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과 관련돼서는 지역 공유자산 축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년 전에 광진신협 설립을 시도했으나 정부의 제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보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협의 출자금을 3년 전에 내고서 찾아가지 않으신 분, 그리고 꼭 신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출자금을 남겨두신 분이 꽤 되시고요. 그 금액은 1,000만 원이 아직 넘습니다. 그래서 신협과 관련된 제도 기반이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광진 신협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다음 7번째 계획은 시민자산화 확대입니다. 이 시민자산화와 관련돼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진 주민연대가 있는 그 건물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자산화한 건물입니다. 이번에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한테 필요한 공동체 주택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1인 가구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 주택을 좀 만드는 시민자산을 좀 확대해 보자라는 계획이 7번째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공유자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자전거가 서울시에서 공유자산으로 내놔서 편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필요한 공유자산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사용해보자라는 게 8번째입니다. 다음은 하버마스가 얘기한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9번째 계획으로 사회연대 경제, 협치,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조례를
재정 운영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는 아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다시 살려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광진 사회연대 경제에서도 함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민민 거버넌스와 민간 거버넌스의 운영체를 좀 더 확대하고 구성해서 운영해보자. 입니다. 지금 민민 거버넌스는 광진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있고 광진 복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거버넌스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민간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실제 생활세계를 변화시켜내고 그 생활세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도 같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버넌스 체계에서 좀 만들고 그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담론과 의제를 사업화하면서 실제 경제 문제까지 같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사업계획은 시민의 시민주권 강화인데요. 지역의 정치력을 저희가 좀 확대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실제 시민들의 필요한 또는 사회연대 경제에 필요한 환경과 조성을 좀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에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봐서 그런 활동을 활성화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에는 시민 성장과 관계 생태계 구축과 관련돼서 저희 시민들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교육 사업들을 좀 진행해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광드라곤이라고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아카데미를 좀 더 확대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북살롱이라고 책 읽는 모임입니다. 이 책 읽는 모임도 좀 더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처럼 광진 포럼을 진행하듯이 매년 빠지지 말고 광진 사회연대 경제 포럼을 정례화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연대 경제를 하려면 실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은 아직 연대를 하기에는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기 위한 성찰 프로그램 또는 영성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 이 부분을 새롭게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관계 생태계를 구축해서 경제가 다시는 사회관계에서 떨어져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관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16번에 타임뱅크를 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타임뱅크를 통해서 서로 간에 1시간씩 1시간을 1달러로 계산해서 시간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원하고 호혜관계를 맺어서 도움을 주게 되면 1달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1달러가 교환되고 그리고 그 교환된 것들이 지역사회 관계를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타임뱅크를 진행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이 타임뱅크는 자원봉사입니다. 1시간을 내가 자원활동을 해주고 거기에 1달러를 받는 구조라서 경제적 이익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진 사회연대경제에서 타임뱅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경제가 이익 중심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계가 19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기존의 돌봄분과, 교육분과, 주거복지분과, 유통분과, 먹거리분과 이렇게 분과가 5개 있고 환경분과까지 합치면 6개 분과인데 주로 기업들이 모여서 사업 내용을 이야기하는 회의 구조인데 이 사업 내용을 이야기하는 곳은 사업부로
아예 분리를 하고 이런 분과를 지역사회 시민들한테 열어서 돌봄 문제와 관련된 돌봄 거버넌스, 교육 문제와 관련된 교육 거버넌스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공론화되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부에서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풀 수 있는 부분은 지역의 시민사회에 협력해서 연대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경영 서비스가 밑에 세무, 법률, 경영 지원, 유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의 사회 서비스까지 확장해서 돌봄 사회 서비스도 같이 1만 명의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 네트워크에 광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오늘 이제 광진 포럼은 저희 부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데 그런 광진 포럼과 같은 위상의 타임뱅크 센터라든가 연대를 위한 성찰과 영성 센터를 추가로 센터를 좀 만들자라는 것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집행위원회가 저희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집행위원회를 좀 확대해서 지역의 사무국이 필요한 사무 역할이 어려워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네트워크나 지역의 여러 단체들 이런 것까지 같이 연대해서 협동사무국을 좀 같이 운영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회원 자격을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단체,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새로운 협력 체계도를 보시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거버넌스 체계이고 오른쪽에는 사업 체계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와 떨어져서 별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각 센터들이 그렇게 신협뿐만 아니라 센터들이 사무국을 좀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모델이고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민사회 또는 시민 돌봄 서비스를 같이 좀 제공해 보자라는 구상과 제안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에 공모하는 경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고 이를 시민들의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연대 경제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거기서 나아가서 광진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제도와 실천으로 만들 것인가를 10년짜리 로드맵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발표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토론을 위한 자리 세팅을 하고요. 세팅을 한 후에 토론자분들과 이제 오늘 이 두 발제를 토대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강내영 연구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좌석이 세팅이 되면은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은 좌석에 앞으로 나와주셔서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 이제 실제로 그 앞에 발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연구공방 사람의 강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분들 뭐 다 일단 소개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선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돌릴 테니까 각자 인사를 일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택배노동조합 서울 지부 지부장직을 맡고 있고요.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 박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왔고요. 중국 삼동 주민입니다. 설윤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민수동문의 의장으로 역할을 맡고 있고요. 황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사회자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날씨가 그닥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 좀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그만큼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두 분의 발제자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연대 경제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광진에서의 담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진에서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지금의 어떤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들이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최근에 외부적 환경도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신의 정책 동향을 또 살펴보더라도요, 지금 우리의 논의가 얼마나 시의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포인트만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 이제 두 분이 얘기해 주신 발제문과 연관지어서 지금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그 제도적 골든타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전에 좀 암울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현 정부가 좀 들어서면서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시민 참여라든지 자치라든지 사회연대 경제가 전면 복원되도록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행안부가 총괄을 맡고서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을 2월 달에 좀 국회 통과를 좀 앞두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광진의 10년 구상이 펼쳐질 어떤 법적 토대가 좀 마련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서 발제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지원금 의존 모델에서부터 좀 탈피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금융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지역공공은행을 만들겠다, 그리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법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저 발제에서 강조된 그러한 얘기들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외부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바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강력한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지역사회에서 이것이 우리가 담대한 10년의 구상을 얘기했었는데, 그냥 이것이 그냥 태풍 속의 찻잔처럼 이렇게 그냥 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에 안착되고 그런 지역사회에서 사회연대 경제가 토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 각 토론자분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어떤 조건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얘기들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조영경 부원장님이나 사람 ING에서 잘 전파해 주시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순서에 입각하여 우선 그 전국 택배 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박대희 지부장님이 우선 토론의 말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박영수 이사장님이 토론을 함께 하자고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지금 보면 사실 좀 전문성은 떨어지는 사람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적으로는 지역에서 함께 노동하고 택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양일동 주민이기도 하고 그런 시각에서 함께 좀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잡은 키워드는 노동과 생활이 함께 숨쉬는 광진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좀 이해를 했고요. 그게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문을 좀 미리 읽어보면서 새벽길을 집에 나서면서 굉장히 오늘 뜨거운 하루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실제 신자유주의가 만든 불평등과 기후위기 속에서 실제 우리 광진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닌 쉽게 말해 사람이 함께 사는 곳으로 가기 위한 미래의 지도를 함께 그리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사회연대 경제에 대해서 김현희 연구원님이 지적하신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택배 노동자로서 뼈저리게 깊은 공감을 합니다. 효율성과 속도만을 강요하는 시장 논리는 저와 같은 필수 노동자들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까 발제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쿠팡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을 되게 뜨겁게 받아들였던 건 실제 저희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택배 노동자들이 특히 평소의 노동 강도보다 훨씬 2배, 3배 넘는 그런 노동 강도 속에서 한 해에만 약 30분이 넘는 택배 기사들이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리고 잠도 하루에 1-2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외출을 못 하시니까 당시에 택배를 주문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객분들께서. 그때 우리 주민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먼저 선뜻 해주셨던 응원들이 뭐였냐면 바로 집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셔서 늦어도 괜찮아 라는 캠페인들을 자발적으로 해주셨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날 시원하게 물 한 잔 먹으라고 얼린 생수를 놓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던 경험들은 바로 우리 주민들과 시민분들이 연대,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셨던 그 모습 속에서 택배가 늦게 와도 괜찮다라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 80%가 넘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늦어도 괜찮으니 안전하게 일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셨습니다. 해서 지금 쿠팡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이 시기에 배송 속도 경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만들어서 약 3,500만 명의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처럼 쓰고 있는 그러한 쿠팡에 어떻게 우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서 이 정말 자본주의의 끝판왕 기업을 같이 막을지가 저는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경험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 국민들께서 보내주셨던 연대의 그러한 뜨거움은 반드시 우리가 지역에서부터 함께 연대와 그리고 이러한 사회 경제 연대로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토론이 저에게는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택배 노동자 입장에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연대경제의 울타리가
저와 같은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사회계약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자리 잡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박용수 이사장님이 제안하신 2026년, 2036년까지의 10년의 진화발전 구상, 구체적으로 처음 들었고 그리고 가슴 벅찬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점에서 역할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거리를 달리는 택배 노동자나 지역의 1인 가구 청년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일 것입니다. 시장 논리에만 맡겨진 의료가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의료 사업은 필수적이라고 공감이 갔습니다. 저 또한 조합원이자 홍보대사가 돼서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먹거리와 에너지의 자립. 기후위기는 현장 노동자에게 폭염과 폭우라는 생존의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역에 세우고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직거래하는 시스템은 우리 주민 건강권이자 생존권이 아닐까 하는 공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발제문에서 하바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언급하셨고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매우 공감합니다. 주민에게 권력을 주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이상적 사회를 꿈꾸는 것 또한 공감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영역 또한 함께 버무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이 아닌 우리 광산넷이 제안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수평적 논의 결정 구조가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관에서는 안 오신 것 같지만 함께 관에서 또한 토론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아까 통한 제도적 뒷받침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립을 위해서라도 제도는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수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전략 세 번째에 있는 사회연대 경제 및 협치,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공조달, 혁신, 공유자산, 확보 등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의 공공기관이 사회연대 경제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예를 들어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을 준비해서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가 과연 이 지역의 주민과 시민으로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오늘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바로 강력한 그러한 연대의 첫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기대와 그리고 희망 그리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을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얻게 됐습니다. 이상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자로 안 모시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리고 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대사이자 조합원도 얻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같이 특히 이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연대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실질적인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는 효율성과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사람들과 연대 속에서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그 힘으로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과제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나오신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들은 정말로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될 지점들을 잘 지적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어서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사회적 경제가 약간은 좀 영역이 나눠져서 활동이 좀 있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연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토론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진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의 서른석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광진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여기 이제 오기 전에 마을 공동체 그 마을 내 그 위원분들에게 사회 연대 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이제 마을하고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 좀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물어서 얘기들 좀 같이 듣고, 뭐 그것들 하고 플러스 이 발제문을 보면서 정리된 좀 드는 생각들을 그냥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발제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생각인데요. 사회적 경제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한계를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 실현을 목표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연대가 더해졌습니다. 주민의 연대, 즉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활동이 결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전환을 고민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더 이상 사회 변화의 전략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말일까? 요즘 기업들은 ESG 경영이나 뭐 사회공헌이니 아리백이니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 반영해 나가고는 있으나 이윤 극대화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정부는 어떤가 보면 정당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마을도 그런 케이스지만 한순간에 모든 정책이 사라지거나 어느 날 정부 주도로 정책이 일방적으로 깔리거나 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한편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는 강력하진 않지만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모임이 실제 이제 마을 공동체의 활동들도 보면 주민 모임이 성장을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발전해 가고 또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지역과 같이 협력 관계를 뭐 아직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고 정부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의 핵심 배경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사회 연대 경제로 전환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회적 경제는 연대가 없어서 어려움을 맞이한 걸까? 아니면 사회적 경제만으로는 부족해서 연대가 필요한 것일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회적 경제의 역사의 초기에도 그렇지만 원래부터 협동조합 혹은 협동의 공동체로 출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문제의식이 전략의 실패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의 부족으로서 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시작점에 협동조합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의 힘이 주민 스스로의 조직된 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아니라
주민의 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연대경제 관건은 주민이 스스로 행동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것, 그 주민조직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그냥 달락달락 적어봤는데요. 시사점들로 적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역에 뿌리내린 그 기관과의 연대가 관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연대 경제에서 제시하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들을 보면 앵커 기관의 경제력을 활용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 내의 선순환 경제적 생태계를 구축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지역의 앵커 기관들이 얼마나 조직될 수 있느냐, 혹은 앵커 기관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앵커 기관들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 공동 실천 행동을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좀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구 차원에서 드러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발제문을 보다 보면 그 두 가지 도시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사례에 나온 표현이 이렇습니다. 쇠퇴한 공업도시 프레스턴, 그다음에 빈곤 문제로 시달리던 클리블랜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모델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문제 상황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두 도시 모두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기업은 떠나고, 그러면서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가 몰락했습니다. 2012년 프레스턴은 14만 명 정도였다고 하고요. 클리블랜드는 2010년 전후로 해서 91만 명에서 39만 명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두 도시가 약간 그 인구 규모가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커서 고민이긴 한데, 우리 광진구를 생각해 보면 광진구가 한 33만 정도 되니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광진구는 현재 어떨까? 라고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심각한 경제적 이슈가 드러났는가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우리한테 드러났는가, 그 어떤 뭐 제조업의 심각한 쇠퇴라던가 어떤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좀 확인해 보고 누구에게 그런 문제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 속에서 좀 전략들을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의 상향식 거버넌스 구축의 전제 조건이라고 적어봤어요. 사회연대 경제는 주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생의 공동체라고 한번 명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가능하려면 사회적 조직과 연대하는 주체로서 주민 공동체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상태여야만 상향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사회연대 경제는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역 기반의 상향식 거버넌스 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마을의 경제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 간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이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필요가 모여서 지역사회 의제가 되고, 이를 우선적 과제로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로써 지역의 주민이 사회적 경제의 주체이자 주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저는 사회연대 경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집단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연대 경제 전략 기획을 할 때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그냥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사회연대 경제가 지역 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운동의 주체와 대상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주체는 기본적으로 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진의 사회연대 경제 주체는 광진구 주민 전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주민 전체가 사회연대 경제로 나아가는데 우선적으로, 달리 말하면 주도적으로 먼저 참여해야 하는 주민을 구체화해 나가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참여 시민 1만 명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혜와 연대 가치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시민을 확보한다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회연대 경제가 하고자 하는 운동이 가치 중심에 둔 연대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회연대 경제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할 때, 이때 연대의 핵심은 사회적 필요의 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동질성이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필요, 즉 지역사회에서 오는 공동의 필요가 연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초기에 모아야 할 주민은 광진구 내에서 같은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연대 경제의 주요 협력 대상, 그러니까 사회운동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 대상은 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광진 사회연대 경제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본다면 광진구청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진구청은 당연하게도 광진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광진 사회연대의 경제 참여 주체를 광진구 주민 전체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광진구청과 광진구청이 대화회장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생활권 중심의 권역별 분할과 협력 체계들을 좀 상상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진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권역별로 혹은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사회적 생산을 조직해 나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따라 주민 모임이 생산자가 되거나 혹은 인큐베이팅된 사회적 경제의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 주민에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권역별로 주민 모임이 조직되고, 이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결되고 확장돼서 권역별 협력 체계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권역별이란 건 반드시 행정구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에는 인상적인 정의가 있는데, 마을은 쓰레빠로 다닐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생활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생산관계는 주민의 필요가 있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쩌다 한 번이 아닌 일상에서 사회적 경제의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옆집은 멀고 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등에 가까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기관심사로 연결되는 주민관계망은 주로 거점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곳에서 주민의 필요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필요가 있는 곳에서 사회연대 경제가 시작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자산화 전략의 다각화라고 적어봤는데요.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자본을 형성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본의 기본적인 형태는 토지였죠. 근데 칼플라니의 말처럼 화폐가 허구적 상품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 자본은 그 금융자본을 대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금융자본의 핵심은 신용인데 이 신용에 따라서 결국엔 대출의 크기를 결정하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시민들이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자금이 되는 이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해 볼 거냐의 그 어떤 방향을 한번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기금이나 신협을 만드는 건 직접적으로 자본을 형성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협이나 공제조합 설립 같은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주민 전체가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햇빛 발전 소득이나 뭐 우리사주 대도 같은 사례들을 참조해서 지역 안에서 어떻게 시민 자산화의 방식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상상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적어봤고요. 세 번째는 하여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라고 적어봤는데,
저 하여튼 연구 과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이 발제문을 보다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자산화의 전략 방향을 설정할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전략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점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 자산화든 사회적 연대 경제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때도 그 목적과 목표, 방법들이 잘 일치하고 있는지, 따로 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 좀 점검해 가면서 조절해 가면 좋겠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우리 어떤 과정 중에 일어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을넷에서 함께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생각해 봤는데, 아마 마을 모임들이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생산되는 재화 용역들의 어떤 테스트 베드 역할들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를 마을 모임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거나 혹은 체험단을 모집하여 활동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피드백하거나 마을 주민들을 알리는 일, 결국 마을 주민과 사회적 경제 연대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들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는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인데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활동력과 재능들을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절약한다거나 물건 재활용, 광진구 기업 제품의 구매 및 응원, 협동조합 설립, 서로 돌봄, 교육 재능 기부, 운동, 이웃 돌봄 등에서 직접적인 어떤 활동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마을 내 차원에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이제 좌장의 중요한 역할이 이제 사실은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인데, 워낙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사실은 중간에 조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이 거의 사실은 발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모아서 또 따로 토론을 한번 더 열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일일이 다 제가 정리하진 않겠고요. 여러분들 토론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상에 남았던 것이, 이제 마을 공동체는 사연대 경제를 현실화하는 현실화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상적인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회적 생산 조직을 이제 생활권 권역별로 하자고 하시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슬리퍼로 이제 다닐 수 있는 거리다 해서, 그러면 사회적 생산 조직을 그러면 슬세권으로 우리가 단위로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사실은 사실 그 지역 사회가 힘을 가지려면 사실은 공동 자산을 가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촌 사회나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들여다봤을 때, 지역이 공동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역 사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리아라 그래서 공동산을 가지고서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도 우리가 공동의 자산을 어떻게 가질 거냐라고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은 꽤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학도 지금 엄청 위기입니다. 출생률도 저하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어떻게 연계를 할 거냐, 관계 맺을 거냐라고 하는 지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 황주영 민주동문회 회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사회 연대 경제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논의하는 자리라고 느끼고 확인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금까지 발제해온 내용 자체가 어떤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이런 사업 확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 사회를 어떤 가치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할 것인가, 이런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이제 오늘 제안된 사회연대 경제 전환 구상은 굉장히 작지만
뭐 완결된 대한사회를 지향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받아들였고요. 그 제안 안에서 그러니까 민주동문회나 학교, 대학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으로 대학과 청년이 여는 사회 연대 경제의 가능성이라는 제 부제를 좀 정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동문회는 사실 그 기존의 과거의 기억만을 가지고 현재 지탱해오고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민주주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작동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민주주의답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조직체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경험했던 민주주의 또한 단순한 제도나 어떤 선거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바꾸고 생활의 조건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은 언제나 어떤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조직화를 통해서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활동에 관통해오는 이제 활동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회연대경제 전환구상이 민주주의를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주적인 방식을 경제 영역에 확장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을 주체로 한 생활 세계의 민주주의, 이런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닐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 구상이 시민을 주체로 한 생활 세계의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한 어떤 정책 영역이나 사업 모델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 삶을 재구성하고 재조직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데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대학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새로운 것의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연대 경제의 실험실이지 않을까,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연대 경제를 강의나 세미나, 현장 실습과 연결을 한다면 단순한 어떤 교육 협력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 실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건국대학교 민주동문회 역시 교수, 연구자, 졸업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이 지역과 분리된 어떤 하나의 섬 같은 영역이 아니라 사회연대 경제를 실험하고 검증하는 공공지식의 거점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은 미래 인력이 아니고 현재의 주체다라는 생각입니다. 청년은 일자리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협동조합 창업, 타임뱅크 운영, 그리고 지역 서비스 기획, 시민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서 사회연대 경제의 실제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2, 3년 단위의 지속적인 청년 참여 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실험하고 실패해보고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구조가 사회연대 경제 전환의 핵심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의 삶의 문제가 사회연대 경제의 핵심 의제로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거, 먹거리, 돌봄, 건강, 학자금, 지역 정착하는 문제는 지금 청년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런 과제들, 이런 의제들이 연대 경쟁망, 공유 자산, 시민 자산화 전략과 연결될 때 청년은 이 운동을 공공의 담론 이런 걸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회연대 경제가 청년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구조와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민주운동의 자산을 지역 민주주의로 확장해야 합니다. 대학민주운동은 토론과 그 다음에 수기, 조직과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민주동문회는 이 자산을 지역 거버넌스 교육이라던가 시민 아카데미, 정책 토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청년과 대학을 통해 운동의 지속성과 민주주의의 세대 계승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청년이 실험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이 지역과 분리된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재구성하는 공공지식의 거점이 되는 지역, 그 가능성을 광진 사회연대 경제 전환 논의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첫 실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삶을 재조직화한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지금의 청년들이 가지는 문제들은 대부분 개인의 문제로 되게 많이 요구받고 있고, 사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다 자기가 극복해야만 되는 그런 속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근데 그것을 대학이 또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청년들을 받아 안고,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이 그 속에서 좀 더 안전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좀 실험해보거나 재조직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의 장, 힘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원래 대학이 가졌어야 하는 본연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연대 경제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구나, 내지는 그걸 통해서 사회연대 경제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요. 그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발제자분들이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긴 한데, 그 전에 그래도 플로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제와 토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질문이어도 좋고요, 내지는 뭐 소감이어도 좋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좋으니까 한두 분 정도 그래도 얘기를 듣고 싶은데 혹시 어떠실까요?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예, 저기 조영. 네, 소리가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조영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광진구에서 살다가 사실 지금은 밀려나서 인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구로구를 거쳐서 그래서 이게 주민의 범주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시민의 1만 명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은데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택배 노동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역 안에서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노동자의 주민성은 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범주에서 이 그림이 그려질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범주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혹시 그래도 네, 예. 일단 질문을 좀 다 같이 받고 한꺼번에 좀 얘기하는 걸 할까요? 네. 제가 좀 불편해서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출범 당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그때도 제가 참석해서 축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대가 대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가 사회적 경제를 전국에서도 아주 소문나게 잘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요. 소문에 불과했는지 사실인지는 내가 확인을 해본 적이 없죠. 지금 사회적 경제, 아까 우리 설준석 토론자님 말씀하신 거하고 궤를 같이 하는데,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 연대 경제로 변화해야 되는 당위를 우리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동안 잘한다고 하셨던 분들인데 어디에 한계를 부딪혀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는데, 뭐 오늘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때 잘할 때 다른 쪽에서 활동하는, 예를 들면 우리 시민사회 연석회의라든가 뭐 복지네트워크 같은 거 여러 군데 이런 지금 9개 기관들을 지금 적어놓으신 게 있는데, 우리한테 사회적 경제가 광진에서 그렇게 잘할 때 어떤 점이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어떤 점을 서로 좀 협조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는 왜 단 한 번도 없이 몇 년을 가고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었고 그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지식도 많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 질문이 엉뚱하더라도 그거는 구민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납득을 할 수 있어야지, 저 사람이 뭘 모르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왜 저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동안 그렇게 잘한다는 광진에서 시민사회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데가 왜 연대경제로 가느냐, 지금 의문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냐고. 그러고 앞으로 서로 연대를 잘해보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어도 좋아요. 앞으로 얘기를 서로 좀 하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뭐 다 몇 분이 계시지만, 우리 박영수 이사장님이 사회연대 경제를 짧은 시간 얘기하시면서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좀 새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좀 와서 얘기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이론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 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만 제안해서 연대가 깊이 되질 않잖아요. 오늘 이렇게 제안해 놓으신 거를 같이 하실 분들이 충분히 처음부터 내 역할이 정말 무엇이고 내가 저기 가서 어떤 뭐를 하면 어떤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공감이 와야 뭘 같이 해보자고 하지. 지금 여기 이대로 하면 사회적 경제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일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보고 들어라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연대가 안 되거든. 지금 이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충분한 수기 부분이 지역사회는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나 뭐 소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없으면 일단 이 두 개의 질문과 그 다음에 토론자 세 분의 이야기를 좀 엮어서 각각의 발제해 주신 분들이 또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마이크 그거 안 주셔도 되나요? 아니 이거구나. 여기 있습니다.
토론자분 말씀하고 그다음에 플로에 대한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택배 노동자 박대희님 말씀은 그 노동 현장에서 들려준 말씀으로 저는 들려서 가슴이 좀 먹먹했고요. 저는 이제 옛날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또 옛날에 많은 노동을 했던 그 곳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되고 마음 깊게 와닿습니다. 의료사업 함께하고 홍보대사 해보자 환영하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먹거리와 관련된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제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공공조달 제도도 조례 의무화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무화를 시도했다가 사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막상 쓰지는 못했지만 제안해 주시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을 공동체의 서민사업님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의 주체를 세우는 주민조직운동 관점에서 저도 동의와 공감이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답변을 드리면 앵커 기관의 경쟁력을 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실제 광진군에 앵커 기관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센터들도 없어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앵커 기관을 좀 다시 세워내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남아있는 앵커 기관은 복지관이라든가 지금 여기 있는 여성발전센터인데 이 부분은 앵커라기보다는 그냥 전달체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앵커기관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필요한 앵커 기관을 요구해서 좀 세워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은 뭐냐 이런 제안은 저는 문제 상황을 고립화라고 봤습니다.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개인이 해결해야 되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전 문제라고 보았고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립화의 문제를 관계의 경제로 좀 해결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상향식 조건은 주민공동체가 전제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공동체를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왜 1만 명이냐 전체 주민을 하지 않고 33만을 다 조직하기에는 하세월이 걸려서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된다. 그래서 10년 안에는 1만 명까지 본다. 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어떠한 기업의 소비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만 명이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 그 기업은 지속 가능성이 획득된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일단 10년 안에 1만 명을 획득하자, 참여시키자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플로어에서 말씀 주신 부분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냐라는 범주는 이미 광산넷이 사업장이 광진구에 없고 광진구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곳도 저희가 회원사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 주민이 활동을 광진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 구상이라서 이후에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회와 연대 가치에 동의하는 1만 명 이렇게 얘기해서 가치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은 필요로 바꿀 수 있다. 가치라는 것 자체의 연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구 수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운동의 대상은 광진구청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좀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외에는 행정 서비스를 협동조합이 대신하는 이제 자치구가 있습니다. 앰뷸런트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명칭을 그런 것처럼 지역의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행정 서비스를 대행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주민의 권역별로 좀 조직해보자라는 건데요. 이제 이것은 의제가 조직되면 자연스럽게 권역으로 분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기금이나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을 또 모으는 건 아니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자본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대신 자본의 소유가 누구냐, 자본의 소유를 공동체로 보는 것이고 기금은 이제 기업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것을 기금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신협은 지역의 주민들이 모아서 만들어낸 자본을 신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정한 소수가 소유하는 자본이 아님을 그런 오해가 아님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안해 주신 햇빛발전이나 우리사주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을버스라든가 지역에 필요한 공공재가 어떤 특정 기업,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시지만 그것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셜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모임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도 같이 협력하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황재영 우리 회장님과 관련돼서 학교하고는 저희가 산학협력단하고는 많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건대하고는. 그런데 실제 산학협력단하고의 사업은 MOU와 실제 어떤 프로젝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파트너로 하는 것은 산학협력단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주동문회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민주동문회 역할을 통해서 실제 학교와 파트너십을 갖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말씀하신 공동연구 실천이라든가 실험장, 학습, 청년을 주체로 세우는 부분들이 가능하겠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시도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학교의 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민주운동을 지역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저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진 않지만 이런 부분도 협력해서 같이 어떤 토론이나 또는 학생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연 대표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동안 광진의 사회적 경제가 엄청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도 났고 실제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러하긴 한데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끼리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돈을 모으고 서로 발전하는 데만 잘했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사회적 경제가 광진에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가 구성된 후 11년 차인데 저는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만으로는 생존을 지속하는 것도 어렵다. 실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우리들끼리의 호혜 경제라든가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게 노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복무하고 사회관계 안에서 경제를 자리매김하려면 실제 사회적 경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의 주민 역량이 필요하다. 그것은 도구적인 역량이 아니라 실제 그런 주체들이 함께 이 경제를 구성해야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경제에 다워지는, 그래서 실제 지역의 연대 경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변명입니다. 이제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버거웠고요. 그런데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협력을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 광산의 안에서부터 일단 시작했습니다. 광산의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좀 달라서 우리 안에서도 같이 토론하고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광산의 안에 완성된 후에 지역사회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광산의 안에서 또는 광산의 밖에서 함께 말씀드리면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것을 좀 가져가기 원해서 포럼이라는 절차 방식으로 이렇게 천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이제 사회연대 경제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기 전에 제가 강의하러 나가면서 그 연대할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꽂혀가지고 한동안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연대가 권리가 된,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한 단체나 뭐 한 기업이나 이렇게 한 가정이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연대가 하나의 권리가 돼서 연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살아있는 조직으로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와왔는데 이제 말씀드린 연대할 권리의 시대에 도달하고 보니 우리끼리의 어떤 협업, 연대만으로는 이제 어려워진 이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부각되는 것이 관계라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그 거의 한 10개월간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발제를 준비했을 때 제가 막연하게 이제 꿈을 그리듯 이제 이렇게 발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각 시민단체 분들과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관계가 부족하구나. 연대를 위해서는 관계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또 애정도 관심도 또 만남도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 우리가 관계제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되면서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오늘이 시작이겠구나. 그리고 많은 또 그 발제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가슴도 벅차고 희망을 가지면서 이제 시작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주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가 나서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섹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연대 경제에 대해서 먼저 듣게 되었던 거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중심의 그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이고,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관계를 지속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광진만의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멋진 그런 사회연대 경제를 꿈꿀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래도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 한마디는 꼭 하고 가야겠다, 안 하면 좀 너무 아쉽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혹시 이왕님, 예. 네,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고요. 네. 한 분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좀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그래도 한 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잡고 안녕하세요. 1월 9일자로 광진구 주민이 된 와우. 네, 제가 한 10년 동안 금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사실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을 하다가 주민으로 표현되고 사회적 경제 연대라는 또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실 제가 서초구 마을조론 활동가도 했었거든요. 네. 마을과 사회적 경제는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양쪽 마을 저는 다 들어봤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자주 뵙고 자주 만나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오늘도 참 희망적인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청년분들 중에서 한 분 얘기해 주실 분 없을까요? 없어요? 네. 저 잠깐. 예. 가장 청년다우신 분이. 사실은 저기 청년, 광진구에 청년 관련 시설도 있고, 뭐 요새 무조건 청년만 내세우면 돈도 막 갖다 줘요. 네. 아까 청년경제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청년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현실은 굉장히 짠할 정도로 힘든데, 또 워낙 광진구에 청년도 많고요. 또 늘 밀려나고 자리 잡지 못하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뭔가 청년들 위해서 뭔가 청년들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 스스로의 움직임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동원해내는 것들도 시민사회나 뭐 청년건대나 이런 마을 쪽에서 함께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빠져있는 게 사실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방정부와 상관없이 뭐 독립적으로 무엇을 해나가면 당연히 이권이 돼야 되겠지만, 지방정부가 어쨌든 그동안 마을기업 뭐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지방정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정부와 이 사회적 연대경제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역할 같은 것을 정확히 준비하신다면 뭐 이번 선거 이후에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던져놓으실 수 있죠.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아서 빠진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 포럼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나왔던 과제들도 있고요. 더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들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든지 행정가의 파트너십 이야기도 또 빠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대화의 문을 열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좀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구 위기 시대에 결국엔 자연과도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실은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이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서 다양한 분들과 이렇게 연대하며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은 2026년의 새로운 새해의 중요한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진 포럼 특히 저희 연구공방 사람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앞으로도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